네, 고마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던 게 이 QRD 컴포지션, 네, QRD 컴포지션을 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네, 그것들을 배우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이제 그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이 트라이앵귤러 올소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그래서 이제 원래 주어진 이제 입력 매트릭스가 요 왼쪽에 이제 V1부터 Vn까지 이제 컬럼들을 갖고 있을 때, 네, 우리는 요 각각의 컬럼들을 뭔가 올소 노멀 벡터들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어떤 이제 행렬의 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렬을 이제 오른쪽에 곱해서, 네, 오른쪽에 곱해서, 즉 이제 여기 있는 컬럼들이 있을 때 이 한 줄 한 줄이 이제 그 어떤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을 생성해내는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이제 그 같은 컬럼 세트를 가지고 이제 또 네, 두 번째 컬럼을 만들어내는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제 컬럼들이 그 올소 노멀 컬럼들이 되도록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원래 매트릭스에다 이제 오른쪽에 뭔가를 곱해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가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올소 노멀 컬럼들을 가지는 매트릭스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이 주어진 매트릭스를 이제 그 올소고널라이즈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그 다음엔 이번에는 이제 올소고널 트라이앵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그 주어진 매트릭스 A에다가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왼쪽에 곱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매트릭스를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혹은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이제 곱해지는 이 Q1부터 QN까지의 이렇게 연속적인 매트릭스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뭔가 올소고널 매트릭스라고 할 때는 이제 전체 이 매트릭스의 곱도 역시 올소고널 매트릭스 유지가 되니까, 네, 그러한 지금 특성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주어진 입력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이 왼쪽에 뭔가 올소고널 매트릭스 뭐 Q를 곱해서 결국은 이거를 점점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 이 부분 이제 0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엔 이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이제 여기를 또 0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네, 그것들을 이제 연속적인 어떤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그 주어진 입력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왼쪽에 이제 곱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얻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는 그 어떤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네,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매트릭스를 써야 되는가?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뭐 잠깐 하다 말았던 요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요 어떤 주어진 벡터 하나, 이 컬럼 벡터 하나를 생각을 할 때 이 주어진 벡터를 어떤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 x는 이게 이제 우리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매 이터레이션에서 타겟팅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엘리먼트는 난제로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엔트리는 다 0이 되도록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x가 되는 거예요. 컬럼 벡터 x. 그러면 이제 그 벡터에다가 어떤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 f를 곱해서 이제 뭔가 이제 벡터가 만들어지려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왼쪽에 곱하는 경우는 그 벡터의 이제 길이라든가 그 뭐 두 개의 벡터의 이제 이너 프로덕트 혹은 뭐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등이 다 변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곱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첫 번째 엘리먼트만 난제로 그 다음에 밑에는 0이 되도록 하려면 이 첫 번째 엘리먼트는 결국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벡터의 어떤 그 길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3, 4라는 이제 2차원 벡터가 있다.
그럼 이거를 뭔가 이제 올소고널 벡터를 곱해서 네, 이게 뭔가 난제로 그 다음엔 제로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난제로 값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3제곱 플러스 4제곱의 루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두 개의 벡터의 길이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바로 x가 가지는 그 길이, 이건 뭐 투놈이 되죠. 이제 x가 가지는 길이 노음 이 혹은 노음에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고, 이제 이 원은 이게 뭐냐면 이게 단위 벡터로서 첫 번째만 이제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이 들어가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 일단은 이 f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와야 되는 벡터는 길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로서 자격을 가지는 올소고널 매트릭스 중에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요 리플렉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반사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뭔가 सब스페이스가 이제 H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있고, 이 सब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이 어떤 주어진 X가 어떤 네, 이 सब스페이스의 반대편에 있는 점이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옮기고자 하는 그 점이 될 때, 이 직관적으로 볼 때 이 어떤 주어진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반사를 해주는,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이렇게 튕겨낸다가 아니라 예, 건너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가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매트릭스가 결국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또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자, 이 H가 이 H의 सब스페이스가 실제로 어떤 법선 벡터를 가진다라고 하고, 그 법선 벡터가 이제 V라는 어떤 법선 벡터를 가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션 관점에서 보면 이 X좌표를 여기 이제 이 सब스페이스 H에 이제 프로젝션하는 그 이제 프로젝터 매트릭스는 이게 뭐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터 매트릭스를 배웠다면, 자, 여기서는 지금 지금 V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수직인 이런 V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평면에 이 सब스페이스 H의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반사,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포인트를 찾기 전에 일단은 먼저 프로젝션을 한번 시켜보면, 그래서 나타나는 요 점, 이 올소고널 프로젝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X라는 포인트를 이 H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우리의 스크린이 돼갖고 여기에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쏘게 되는 빛의 방향이 뭐냐면 바로 이 법선 벡터 V라는 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자, V의 올소고널한 어떤 그 सब스페이스를 우리의 스크린으로 하는 프로젝터, 그리고 그게 올소고널 프로젝터는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I 빼기 VV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거에 이제 제곱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V를 일단 먼저 노멀라이즈를 하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갖고 네. 그래서 그냥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 되기 전에 벡터를 U라고 하고요.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요 노멀라이즈 된 벡터를 이제 V라고 할게요. 그러면 I 빼기 V 트랜스포즈. 이게 우리의 이제 올소고널 프로젝터였어요. 그러니까 올소고널 프로젝터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V라는 벡터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 V라는 벡터 이렇게 길이가 짧은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지금 이 X라는 벡터를 이 V에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그 말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V라는 방향이 있고 X가 이렇게 프로젝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션, 즉 이제 요만큼의 요 벡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이게 곧 VV 트랜스포즈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 V라는 벡터가 우리의 스크린이 되고, 네, 이것에 뭔가 올소고나라는 어떤 방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게 요거였고, 그 다음엔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로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두 개 그 also normal한 베이시스 벡터가 있어서 v1, v2, 자, 이 어떤 두 개의 컬럼들로 이루어지는 서브스페이스에 이제 orthogonally 어떤 점을 프로젝션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 네, 이걸 보통 이제 Q라고 하죠. Q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orthogonal projection 벡터는 QQ 트랜스포즈가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터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뭔가 P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P 제곱은 P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Q 트랜스포즈 한번 곱하면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없어지면서 이제 P 제곱 이꼴 P를 만족하는 프로젝터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게 올소고널 프로젝터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또 추가적으로 올소고널한 프로젝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크린과 빛의 방향이 수직인 어떤 그런 프로젝터가 되려면 바로 이제 P가 시메트릭하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난번에 뭐 잔뜩 이렇게 좀 증명을 또 우리가 꽤 이제 시간을 들여서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QQ 트랜스포즈는 뭐 저기 트랜스포즈를 해도 또 역시 같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메트릭한 걸 또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엔 어떤 프로젝터 P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올소고널 이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 그러니까 스크린과 빛의 방향이 이제 역할이 바뀌는 그런 이제 프로젝터 매트릭스가 바로 I 빼기 P였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그냥 스페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Q 자리가 V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VV 트랜스포즈가 우리의 이제 P가 될 것이고, 이거야 뭐 당연히 이 조건 둘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냥 벡터 하나짜리,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가 원 디멘셔널짜리 서브스페이스로의 어떤 올소고널 프로젝터 매트릭스가 바로 VV 트랜스포즈였고, 자, 이번에는 그게 이제 우리의 스크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빛의 방향이 되고, 그것을 이제 올소고널 컴플리멘트 서브스페이스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역시 이제 이 어떤 VV 트랜스포즈에 대한 이제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가 바로 I 빼기 P였고, 네, P가 여기서 이제 VV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네, 우리의 그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가 돼요.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X라는 점을 빛의 방향이 V이고 스크린은 그 빛의 방향 V에 이제 올소고널한 이제 올소고널 컴플리멘트인 그 스크린, 즉 여기서 보는 이 H라는 이 평면에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네. 그래서 결국은 X에서 이제 V라는 방향을 따라서 네, 이렇게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것에 이제 수직인 그 서브스페이스 혹은 수직인 그 하이퍼플레인에 도달하는 점, 요 점이 어떻게 얻어지냐면 바로 I 빼기 VV 트랜스포즈라는 프로젝터에다가 우리의 입력 매트릭스 X를 이제 곱하는 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질 수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리지듀얼, 그러니까 X라는 이거 곱해서 전개해보면 X에다가 VV 트랜스포즈의 X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프로젝티드 된 요 벡터가 바로 요 X 벡터 빼기 VV 트랜스포즈, 즉 그 말은 그냥 뭐 여기 있는 요거를 빼갖고 여기서 이렇게 뒤로 왔다는 뜻이죠. X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올소 뭐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니 뭐 이렇게 스크린이니 뭐 이렇게 빛의 방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요 이제 프로젝션 된 점에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이제 프로젝터 매트릭스가 요거고, 거기다 X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x라는 벡터까지 갔다가 이제 그 VV 트랜스포즈 곱하기 x만큼을 빼주는, 그러니까 그만큼을 이제 뒤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표시한 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게 우리 프로젝터다라는 프로젝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반사를 하려면 이거를 이만큼을 저 뒤쪽으로 보내려면 여기서 x에서 이 프로젝션 되는 곳까지 왔던 만큼을 한 번 더 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2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갈 거를 두 번 가면, 한 번 오면 한 번 가면 그 이제 스크린에 딱 어떤 도착하는 그 점이 나오고, 그 스크린에 도착할 때까지 왔던 만큼을 계속 그걸 더 가면, 즉 이제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를 빼면 바로 요 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다시 또 팩토라이즈를 하면 이게 뭐냐, i 빼기 이게 좀 하여튼 뭐 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v는 지금 also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길이가 1짜리인 벡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vv 트랜스포즈인데 여기 이제 2가 이렇게 붙는 이런 매트릭스 곱하기 x, 즉 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바로 리플렉션, 반사를 혹은 저 건너편 장막의 그대로 이제 대칭인 반대편에 있는 점으로 이동시켜주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됐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이 V가 이제 노멀라이즈 되기 전이면 지금 뭐 사실 뭐 이게 다 U, 여기가 U였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U가 여기 U가 이제 이렇게 V가 노멀라이즈 되고 나서의 값이 U다라고 하면 이 V의 노 분의 V, 그걸 이제 U에 넣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엔 뭐 이 V의 노음의 제곱, 그러니까 노음의 제곱은 바로 이제 V 트랜스포즈 V랑 똑같으니까 이건 약간 V 트랜스포즈 V분의 VV 트랜스포즈,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두 배만큼을 아이덴티티에서 이렇게 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리플렉터 매트릭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아까 내가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소고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올소고널인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이 올소고널 매트릭스는 딱 무슨 성질만 만족하면 되냐 하면 Q 트랜스포즈 Q 혹은 어떤 매트릭스의 이제 트랜스포즈가 곧 그 매트릭스의 이제 역행렬이 되는, 이게 곧 올소고널 매트릭스죠. 그렇죠? 뭐 물론 여기서 또 하여튼 지금 이거는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 교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역행렬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에 붙여도 다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는 성질 때문에 뭐 이것도 당연히 만족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I 빼기 V 트랜스포즈 V, 이게 실제로 노음의 제곱이죠. VV 트랜스포즈에 여기 두 배, 이게 우리의 반사를 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였고, 자, 이거에 이제 트랜스포즈에다가 다시 이제 I 빼기 2 V 트랜스포즈 V, VV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해보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면 서로가 이제 그 트랜스포즈 한 게 이제 역행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여기 트랜스포즈를 걸면, 자, 이 안에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걸어도 I 트랜스포즈야 뭐 I 트랜스포즈고, V 트랜스포즈 V야 여기에다가는 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그냥 상수이니까 노음의 제곱이죠. 그럼 VV 트랜스포즈에다 트랜스포즈를 걸면 이게 두 개가 순서 바뀌고 이제 트랜스포즈가 각각 걸리면 VV 트랜스포즈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 t를 그냥 무시하고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I 빼기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크로스 텀들,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V 트랜스포즈 V의 VV 트랜스포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한번 또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엔 이게 V 트랜스포즈의 VV 트랜스포즈죠. 그죠? 이 분자를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네. 연속 그냥 계속 쓴 거죠. 그 다음엔 여기는 V 트랜스포즈 V, V 트랜스포즈 V. 좀 뭐 복잡하긴 한데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 V 트랜스포즈 V가 주어져 이 형태는 지금 요 이제 라스트 텀을 보면 이제 V가 이제 컬럼 벡터, V 트랜스포즈가 로우 벡터, 그 다음에 다시 V가 컬럼 벡터, V 트랜스포즈가 로우 벡터,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V 트랜스포즈 V 요만큼은 어떻게 되냐? 바로 상수로 되죠. 그 다음에 요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수인 N은 이제 얘가 여기 붙건 여기 붙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렇죠?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매트릭스에서는 AB가 BA랑 같지는 않죠. 두 개 매트릭스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당연히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상수니까 이제 앞쪽으로 빠질 수 있죠. 이 앞쪽으로 빠지면 요거 하나랑 이것도 기본적으로 얘도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약분될 수 있죠. 그 다음엔 나오는 것은 요 텀이 4의 V 트랜스포즈 V의 VV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텀이잖아요. 이게 그냥 삭제가 돼요. 서로 캔슬이 돼갖고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반사라는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V가 주어지든 간에 어떤 의미의 벡터 V가 주어지든 I 빼기 2배의 이제 V 트랜스포즈 V분의 VV 트랜스포즈라는 요 반사를 해주는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소원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질문 없죠?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반사 매트릭스, 즉 이게 올소원의 매트릭스라는 것은 지금 확인했고, 근데 우리가 반사를 해서 도달하는 점이 우리는 다른 점이 아니라, 즉 V나 뭐 이런 법선 벡터라는 이 방향 성분은 바로 이 반사를 했을, 그러니까 뭐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3,4라는 점을 여기에 있는 5,0이라는 이런 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찌 됐건 3,4가 있고 5,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사가 돼서 나오는 점이 5,0이죠. 근데 이 두 개의 벡터를 뺀다라는 말은, 즉 그러니까 이 반사되고 나서의 벡터는 이거에다가 뭘 한 거였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배에다가 이 V V의 노음의 제곱에 VV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거에 X. 요거가 이제 하여튼 X에서 이만큼을 빼주고 나서가 바로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자, 이것도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상수죠. 그 다음에 스칼라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V가 이렇게 돼 있고 V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V 트랜스포즈, 이 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V 트랜스포즈 X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뭔가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상수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붙든 뭐 저 오른쪽에 붙든, 자, 그러면 이게 상수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또 2랑 곱해지긴 하는데, 이 상수는 모르겠지만 상수는 일단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제 최소한 방향성은 뭐냐면 결국은 V예요. V 방향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 V라는 게 빛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그거 한 배 더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반사였잖아요. 근데 어쨌건 X로부터 가는 방향은, X로부터 반사되는 점까지 가는 방향 성분 자체는 그냥 우리의 빛의 방향인 V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V는 최소한
방향 성분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빼기 0에다가 뭐 이렇게 할까요? x라는 3 빼기 4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5 빼기 0이 반사가 됐을 때 도달해야 되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4 이게 우리의 방향 성분 V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V라는 방향의 이제 그 길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V가 뭐 길이가 얼마가 됐든 방향만이 중요하고 길이는 다 여기서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니까 프로젝션이든 반사든 어쨌건 그 방향 성분이 있으면 그 방향 성분에 해당하는 벡터가 다 노멀라이즈가 된 형태로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방향 성분만 구하면 충분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한 게 뭐냐면 바로 x라는 벡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에다가 2원 네. 요게 그러니까 5,0이고 이게 지금 3,4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뺀 게 이게 곧 우리의 V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V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X에 빼기 이게 우리의 V다. 자, 근데 이 V에 대한 형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게 이제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여기 있는 사인의 이제 x1을 이 사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플러스나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도출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플러스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바로 x가 지금 3,4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어떤 반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점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건 뭐 한 2차원 벡터긴 하지만 뭐 이게 뒤쪽에 쭉 더 있을 때 뭔가 하여튼 여기에만 난 제로가 있고 여기는 다 제로가 있는 그런 벡터로 반사 후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자 일단은 3,4라는 벡터랑 그러니까 첫 번째만 난 제로인 벡터가 있을 때 이게 길이가 같은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벡터는 우리가 5,0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5,0도 있어요. 마이너스 5,0도 길이로 보면 5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쪽에 5,0에도 대응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가능한 초이스는 이제 그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도 나타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x라는 점이 결국 마이너스 5,0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x 이번엔 x 빼기 여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에 x에 2원 네, 즉 x 플러스 2원 이렇게 되는 요것도 우리의 어떤 밸리드한 V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V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I 빼기 네, 요 식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것도 네, 그 나름의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이제 반사해주는 여전히 올소원활한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빛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빛의 방향의 수직인 장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H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스크린. 그래서 요점에 도달할 거를 더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능한 V가 지금 여기에 요식을 갖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되면 돼요, 사실. 네. 근데 이 둘 중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좋냐, 혹은 더 이렇게 좀 바람직한 선택이냐 하면 그 바람직한 선택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랜덤하게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인의 이제 x1, 그러니까 x1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즉 그러니까 요 3이 요게 x1이에요, 그죠? 원래 벡터가 가지는 첫 번째 디멘전의 코디네이트.
그게 이제 그 사인을 구하면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3,4는 양수죠. 플러스 부호죠. 그러면 그 플러스 부호가 되면 지금 보면 자, 요 식을 우리가 좀 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 하면 x 빼기 한 다음에 빼기를 해야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제 x가 3,4일 때는 바로 마이너스 5,0으로 대응시켜주는 즉 반사되고 나서의 x 좌표는 2x 원래 x 좌표가 갖고 있던 거에 반대 부호를 가지도록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예를 들면 우리의 x 좌표가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y 좌표나 그러니까 x2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우리 신경 안 쓰고 첫 번째 값만 보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가 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제 5, 12 그 다음엔 13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13,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3,0으로 가는데 바로 여기서는 두 개 중에 13,0으로 보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여튼 약간은 이 x축으로 볼 때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좌표가 x값이 양수였으면 음수에 해당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음수였으면 양수에 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보다 이거를 나는 이게 더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게 뭐 다 좀 약간의 아니라 이 이유는 그 numerical stability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두 벡터가 같은 쪽에 있으면 지금 딱 봐도 이 벡터의 길이가 여기 벡터의 길이보다 더 짧죠. 왜 이 오른쪽의 케이스가 더 짧으냐 하면 뭐 이건 꼭 그렇죠. 짧죠. 무조건 짧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 값을 기준으로 보면 x 값이 같은 부호를 가지고 빼게 되면 같은 부호에서 이제 빼게 되면 값이 되게 좀 일반적으로 이제 x 값의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x 값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x 값은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x 값보다 더 사실 절대 값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게 뭔가 하여튼 우리가 값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좀 이게 에러가 날 소지가 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조금 이야기했던 뭐 그런 finite precision, 그러니까 이제 floating point number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조금씩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요 이제 두 개의 점이 이제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근데 이 두 개의 점들이 좌표값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가 뭐 3분의 1도 껴 있고 무한소수가 적당히 껴 있었고 뭔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정확한 표현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한 글쎄요 뭐 3분의 100 컴마 0.0001 뭐 이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반사하는 요거를 따지면 이거는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뭐 노음을 구해갖고 뭐 구하는 건 알겠죠. 그러면 그 벡터 간의 이제 차이를 구하면 이게 약간의 에러가 끼면 우리는 어쨌건 v 이렇게 두 개를 빼갖고 뽑아내게 되는 것은 여기서의 그 방향 성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x에서 요 값을 빼면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조금이라도 좀 약간 에러가 있는 채로 뽑혀요.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뽑히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미세한 차이가 각도로 보면 좀 뭔가 확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 작은 애들 간에 이렇게 좀. 여기서 부정확한 어떤 요 점이 뭐 1mm 움직였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 각도 측면에서의 오차는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저 멀리 있는 이 점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점이 요 점이 예를 들면 요 점으로 옮겨갔어. 옮겨갔다 하더라도 저기서 점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이 노음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얘가 뭐 정확하게 여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은 뭐 이렇게 오차가 생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길이가 길면 혹은 이 거리가 멀면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혹은 각도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심한 오차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요 하여튼 짧은 데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을 때 거기서 약간의 오차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게 각도 측면에서 뭔가 확확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하고자 그 차이를 최대한 벌려주어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씀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제 포텐셜한 그 에러의 어떤 네, 우리가 영향을 최대한 좀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반대쪽을 취해서 이 벡터의 길이 두 개의 점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 성분까지를 구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구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원래 여기로 오면 여기서 이제 Q를 곱해요. 그럼 이 Q는 사이즈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램 슈미츠는 이제 저기 QRD 컴포지션 당연히 이제 렉탱귤러 매트릭스 4바이 여기서 이제 5바이 3의 매트릭스 뭐 이런 매트릭스를 이제 뭐 네, 그 QR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Q라는 매트릭스는 사이즈는 뭐냐? 우리는 이게 이 어떤 특정한 벡터 X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차원 벡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Q는 첫 번째로 곱해주는 Q는 바로 5by 5인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제 요 벡터가 이제 리플렉션 됐을 때 그 벡터를 따져서 그 두 개 빼기 해갖고 그 V를 가지고 그 V를 구한 다음엔 V를 가지고 요 이제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요 Q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 매트릭스 A의 왼쪽에 이제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매트릭스를 뭐 예를 들면 이걸 Q1이라고 하면 여기 Q1을 이렇게 곱했다라고 하면 자,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 매트릭스는 자, 우리는 하여튼 이 두 번째, 세 번째 컬럼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일단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럼만 우리는 여기에 난제로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제로를 인트로듀스 혹은 여기를 제로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엔 요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는 그냥 Q1을 그냥 요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걔네들도 뭔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아까 여기서 이제 5차원에 살고 있는 이 세 개의 벡터가 이제 입력 벡터로서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입력 매트릭스에 세 개의 컬럼 벡터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컬럼이에요. X1. 그래서 걔가 이제 여기가 되도록 얘만 가지고 우리는 이 리플렉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엔 또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벡터는 뭐 예를 들면 한 뭐 이쯤 있어요. 이쯤. 그럼 얘도 얘대로 그대로 뭔가 반사가 돼갖고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3가 뭐 예를 들면 한 여기쯤 있다. 그럼 X3는 뭐 얘는 얘대로 뭐 저기 어디 가겠죠. 그러니까 이 반사를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세 개에다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진하게 X로 표시된 게 얘네들이 뭔가 변환이 되되 얘네들은 뭐 굳이 어디가 제로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우리는 제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이제 서브 매트릭스를 좀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Q2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왼쪽에 또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Q2라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면 역시 Q2도 기본적으로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만 보면 5x5라는 올소고널 매트릭스여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좀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5x5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1x1짜리에는 여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1x1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뭐 그냥 뭐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하나 둘셋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제 여기는 0 여기는 0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x5짜리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즉 이제 5x5의 저기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의 이 매트릭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요거는 예를 들면 뭐 네, 이걸 이제 F라고 할게요. 이 F를 어떻게 하냐면 이 F를 이 4차원에서의 그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4차원의 그러니까 요 4x4의 이 서브 매트릭스를 얘가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리플렉터 4차원에서 우리가 리플렉션을 해주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리플렉터의 그 법선 벡터의 방향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4차원 벡터가 얘인 거죠. 얘에서 얘를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도록 여기에만 안 제로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도록 하는 요 주어진 요 이제 4차원 벡터의 네, 그 노음을 구하고 네, 그거의 값이 이제 첫 번째 난제로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형태의 벡터로 반사를 해주는 4x4짜리의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보다 큰 이 5x5 매트릭스에 이제 블락 다이아고널한 어떤 이 부분에서 요 자리에 이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도 이 5x5라는 이 큰 어떤 이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도 역시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돼요. 네, 그게 무슨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노테이션이 네, 이게 QK 오케이 이게 이제 Q2라고 하면 이 Q2도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뭐 해보면 이제 이 다이아고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Q2 트랜스포즈 Q2 요걸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 서로 역행력 관계 있다는 거니까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I 여기가 F 여기가 00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I 00 F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원래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여기도 I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되고 F 트랜스포즈가 되어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I 트랜스포즈는 그냥 I고 F 트랜스포즈는 뭐냐? F는 이 실제로 4x4짜리의 리플렉터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뭔가 이제 I 빼기 2에 뭐 어떤 V가 있겠죠. 네, 그래서 V 트랜스포즈 V에 V 트랜스포즈 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메트릭하고 이거 자체는 올소고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곱해서 두 번 곱하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매트릭스였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트랜스포즈가 이 부분 F가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그죠? 여기 있는 이 꼴에서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요 뭐 트랜스포즈는 이제 우리가 없앨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적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내적하고 또 뭐 이렇게 내적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그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1,1 자리는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그리고 요건가 지금 방금 봤던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엔 요 자리는 뭐가 나오느냐? 요 자리는 바로 요거랑 곱한 게 저 자리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저거는 I 곱하기 0 플러스 0 곱하기 F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 여기도 0이죠. 같이 하면 이건 뭐 또 얘랑 얘 곱하면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뭐냐? F 스퀘어드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F 스퀘어드는 아까 봤듯이 뭐죠? 얘가 이제 아이덴티티죠. 왜냐면 F라는 이 4x4짜리 매트릭스가 두 번 곱해서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서로 역행력 관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0,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건 내가 좀 일반식으로 썼는데 이거는 보면 F 이건 1이에요. 그러니까 I1이에요. 그러니까 1x 1짜리의 아이덴티티다. 그리고 이거 F는 4x4짜리의 이제 매트릭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1 by 1 F도 뭐 그냥 사이즈를 내가 그냥 이게 서브스크립트로 표시를 해갖고 하면 요것도 4,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I1과 I4를 이렇게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로 해갖고 만들면 이거는 그냥 I5죠. 5x5짜리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로 만들어갖고 우리의 4x4 매트릭스, 서브 매트릭스를 이렇게 쏙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 끼고 저 1x1, 1,1 자리에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들어갔을 때 그 경우도 이제 그 매트릭스 전체로서 또 이제 Q2 트랜스포즈 Q2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여전히 이렇게 인베드를 한 요 매트릭스도 올소고너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F4도 4x4 매트릭스로서 단독으로 올소고너 매트릭스이기도 하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인베드된 보다 큰 매트릭스에 이렇게 인베드된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도 이 큰 매트릭스로서 이제 그 올소고너 매트릭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Q2에 지금 그러한 식의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확인된 이제 F4가 이렇게 딱 그 블락 다이아고널 형태로 이제 2,2 자리 이제 인베드된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여기다 곱해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 난제로가 있고 여기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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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도 우리가 아까 해결을 받고 두 번째가 x에 x x x x 지금 이 상황이죠. 요거를 이제 곱해 보면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엘리먼트 이외에는 다 0으로 만든 요거랑 우리가 한번 곱해 볼게요. 요 매트릭스랑을.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자, 요거랑 요거 곱하면 여기가 그대로 오죠. 요 x가. 그죠? 그 다음엔 이 두 번째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미 0으로 만든 게 과연 어떤 엘리먼트가 될까? 이건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0이었는데 아까 내가 S 0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컬럼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0으로 아까 S 만든 게 또 0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지금 보면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곱하죠. 근데 이게 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0이죠. 그러니까 0 곱하기 난제로는 0이고 여기는 F에서 이제 생성된 우리의 리플렉터 매트릭스로서 뭔가 난제로 값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모조리 다 0이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랑 그 다음엔 요 아래에 있는 이 4개의 0 요거는 우리는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여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그대로 와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xxx 여기에 있는 3개 xxx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i와 여기 f와 0, 0 이렇게 있는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벡터를 두 부분으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x1, 여기가 x2라는 역시 디멘전이 매칭이 되는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경우는 뭐가 되느냐 하면 i 곱하기 x1이죠. 그러니까 x1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밑에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fx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 따로 근데 이건 아이덴티티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f만
바로 요 F라는 4x4 매트릭스만 어디에 적용을 해주느냐? 바로 여기 요 부분들이 각각의 벡터들을 우리가 요 이제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와 곱했을 때 x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여기에 있는 F2 요거를 요 자리에 있는 벡터들에다가 각각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컬럼에 저거를 해주면 여기가 이제 뭔가 그 요 4차원짜리 벡터의 노음이 길이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여기 있는 4차원 벡터는 역시 또 얘대로 뭔가 뭐 그 반사가 되어서 어딘가로 가겠죠. 어딘가 포인트로 가면서 그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뭐 결과 매트릭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두 개까지 곱했을 때 이제 얻게 되는 결과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다가 또 곱하는 것은 이제는 역시 또 이런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컬럼에 그리고 이제 이 3차원의 이제 서브 벡터를 우리가 핸들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3차원 벡터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F를 3x3짜리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 크다란 여전히 이제 5x5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3x3이 되는 거고, 여기에 2x2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처음에는 5차원, 4차원, 3차원,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올소거널한 5x5, 4x4, 3x3짜리의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우리의 그 5x5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이제 2x2 블락 자리에 이렇게 인베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5x5에 여전히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인 어떤 그런 매트릭스를 유지를 해갖고, 최종적으로도 우리의 Q1도 5x5, Q2도 5x5, Q3도 여기다 또 Q3 곱하는 이것도 5x5의 매트릭스로서 모두가 다 올소고널 매트릭스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는 A에다가 Q1, Q2, Q3 각각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제 R 혹은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R이랑 이제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자, 올소고널 매트릭스의 그 곱도 여전히 올소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뭐 그냥 증명을 하면 Q3, Q2, Q1 이거에 트랜스포즈랑 또 이제 Q3, Q2, Q1 이거 곱한 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오면 되는데, 이게 뭐 거꾸로 뒤집히고 이제 트랜스포즈가 붙으면 이제 각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걸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덩어리로 볼 때도 올소고널 매트릭스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곱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덕트, 이 곱도 이제 우리가 올소고널 매트릭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의 QR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R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먼저 Q3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Q3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Q2 트랜스포즈, Q1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얘도 우리의 QR 디컴포지션에서의 우리의 그 올소오더 매트릭스 Q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Q1, Q2, Q3는 아까 우리가 이게 그 리플렉터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메트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는 다 없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QR을 구할 수 있다.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우스홀더 리플렉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떤 주어진 입력 벡터를 이제 얘가 이제 x축, 그러니까 x축, y축, z축 뭐 이렇게 쭉 여러 축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축만 난제로가 되는 값으로 탁 붙이는 그런 이제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그 하우스홀더 이 리플렉터를 사용한 이제 QRD 컴포지션의 이제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를 한번 좀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여기서 좀 이 수도 코드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아니면 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약간의 좀 차이점으로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거는, 실제로 명시적으로 우리는 이 Q를 명시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Q는 아까도 봤듯이 뭐 V 트랜스포즈 V 뭐 그 놈이야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이 VV 트랜스포즈 이게 이제 아우터 프로덕이 되어서, 사실 한 줄짜리 벡터를 아우터 프로덕을 하면 이게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덴티 매트릭스 크다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 두 배를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하우스홀더 매트릭스, 하우스홀더 리플렉터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그 현재의 그 A 매트릭스의 각각의 컬럼들 있잖아요. 네, 각각의 컬럼들이 이제 아까 여기서 있었던 지금 세 개의 컬럼들. 근데 이제 리플렉터 매트릭스는 그 V라는 그 방향 성분은 바로 이 첫 번째 컬럼으로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Q1을 가지고 요 각각의 세 개의 벡터들을 약간 포룹을 돌리면서, 아니면 이게 뭐 그냥 패러렐라이즈가 가능하죠. 세 개의 코어에다가 뭐 GPU 코어에다가 이걸 다 분배를 해주면 동시에 해도 무방하죠. Q1에다가 요 벡터, Q2에다 저 벡터 요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크다란 리플렉터 매트릭스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는 어떤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매트릭스 A의 각각의 컬럼들을 이제 대입을 해갖고 이 매트릭스와 이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 계산이 이거를 먼저 하느냐,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곱하느냐, 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이거랑 이 아이덴티티를 곱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x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i랑 곱하면 그냥 x인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이제 뭐 약간 NLP에서 이제 워드 투백이나 뭐 임베딩 매트릭스가 있을 때, 실제로 원합 벡터를 실제로 덴스 벡터나 뭐 하여튼 원합 벡터를 형성하고, 그 원합 벡터와 우리 임베딩 매트릭스를 실제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그 원합 벡터에 해당하는 그 컬럼 혹은 로우를 이렇게 쏙 뽑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어떤 스페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원합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그 해당 컬럼을 이제 쏙 뽑아오는 게 실제 그 원합 벡터가 주어진 매트릭스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주어진 벡터랑 곱해지면 뭐 실제로 곱셈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1, 0, 0, 0 해갖고 여기랑 이 벡터 곱해서 뭐 만들어. 근데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말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하지 않고, 그냥 결과가 그냥 자기 자신 벡터 x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 자리에는 결과를 x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곱하기 이 두 개의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 곱하기 이 벡터 x,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VV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좀 계산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두 개를 먼저 하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크다란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x 벡터를 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 어떤 벡터나 행렬의 곱들이 쭈루룩 있으면 뭐 비록 교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그 결합 법칙, 즉 이제 어떤 A B, C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나 뭐 똑같잖아요. 그거를 뭐 사용해서 이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얘와 얘를 이제 먼저 해주면 이거는 아우터 프로덕이 아니라 이너 프로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너 프로덕에서 나오는 상수값을 바로 이 V에다가 실제로 스케일러 멀티플만 하면 되는 거죠. 각각 엘리먼트들의 그 값들만 쪼라락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디멘전이 예를 들면 10개 디멘전이다.
이거는 10 by 10. 네. 그 다음에 이 계산을 저장하기 위한 총 100개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x를 곱할 때도 이게 하여튼 좀 비효율적이고. 자, 여기서는 지금 네, 이거 뭐 간단한 거지만, 자, 여기가 예를 들면 m by n, 네, m by n.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n 디멘셔널 벡터, 혹은 이걸 좀 더 일반화를 시켜갖고 여기에 이제 n by k 라는 매트릭스 A, B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곱셈에 들어가는 연산의 횟수, 혹은 그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그냥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곱셈이 몇 번 필요하느냐, n 디멘셔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할 때는 n개 디멘전별로 곱셈을 한 번씩 해야 되죠. 그러니까 n개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 또 몇 번의 계산이 필요하냐, 이걸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뭐 숫자 3개를 더하려면, 실제로 뭐 A, B, C를 더하려면 덧셈보는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은 2번 하는 거예요. A, B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C와 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 디멘셔널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는 것은 n-1개 혹은 번의 에디션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뭐 이거를 그냥 MA가 아니라 곱셈, 그 다음에 덧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 곱셈과 덧셈이 사실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곱셈이 훨씬 어렵긴 하지만 뭐 컴퓨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뭐 CPU가 이제 곱셈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뭐 코프로세서, 뭐 하여튼 그런 뭐가 하여튼 또 있어요. 또 그래서 곱셈이나 뭐 덧셈이나 뭐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이제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비슷하게 놓으면 이거는 2n-1번의 계산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죠? 자, 이거를 몇 번 해야 되죠? 이 계산은 실제로 모든 m개 로우와 모든 k개 컬럼들에 대해서 다 이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조합은 당연히 mk개에 가 있어요. 이거를 이만큼을, 네. 결국 이 큰 틀에서 보면 mn과 m by n과 n by k 매트릭스의 곱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자, 이거 뭐 계산하면은 뭐 2mnk 마이너스 뭐 mk 뭐 이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빅 O 노테이션,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텀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 약간 이 우수리 떼내고, 이거 상수도 그냥 뭐 그냥 없애고 mnk 5에 이제 mnk가 되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어떤 m by n의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n 디멘전에 이제 벡터가 곱해진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n개의 컬럼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개 n 디멘전al 벡터의 내적이 2n-1번의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이 또 이 가까이 컬럼들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mn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10 by 10이 이거를 아우터 프로덕트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x랑 곱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10의, 여기도 1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10의 제곱만큼의 계산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비효율적이고, 이거를 보면 내적, 그러니까 오른쪽 2개를 먼저 내적을 한다. 그러면 10 디멘셔널 벡터 2개를 내적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계산이 이제 10번 혹은 이게 이제 뭐 n이다라고 하면 n번의 계산, 그러니까 2n-1번의 계산이 필요하죠. 뭐 정확하게 따지면, 그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은 스칼라예요, 그죠? 그 다음엔 그 스칼라를 여기 각각의 이제 10개 엘리먼트들에 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n 플러스 1에다가 다시 n번의 계산이 더 필요한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곱셈일까요? 아니면 덧셈일까요? 곱셈일까요? 덧셈일까요? 이 계산을 이제 모든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en-1번을 계산을 하면 어떤 상수 하나가 우리한테 딱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for loop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or loop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for loop의 inner loop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네, for loop을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플러스로 이제 취급이 되는 연산이죠. 그러니까 10번의 계산이 그냥 추가로 더 필요한 거지, 여기서의 각각의 또 10번이 또 이렇게 각각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그냥 3n-1의 계산이 필요해요. 즉 이건 이제 리니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라는 거고, 아까 이제 여기를 명시적으로 생성하면 이거는 메모리도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그 계산량은 n 제곱만큼이 돼요. 그래서 쿼드레틱하게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같은 계산을 할 때도 이제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거 뭐 아우터 프로덕트 만들고 지금 저거 곱해야지 하면 벌써 이제 문제가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메모리가 그냥 부족하다고 그냥 프로그램이 안 도는 거죠. 그리고 얼추 어떻게 메모리는 내가 뭐 돈 주고 메모리를 막 해갖고 어떻게든 돌아가기는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이제 한 줄 한 줄이 실제로 이런 좀 코어 알고리즘이나 이런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좀 구현을 하게 될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좀 아주 깊숙이까지 디테일한 레벨까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이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좀 뭐 거기까지 인사이트가 좀 또 있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x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 트랜스포즈와 x를 곱한 이 아우터 프로덕트를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칼라 값을 이 v라는 벡터에 이제 스케일러 멀티플을 한다는 거. 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면,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m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n이 3이다. 그러면 이제 총 이제 아우터 룹은 가장 아우터 룹은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컬럼들에 대해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자, x가 이제 k가 1일 때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컴마 1,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디멘전에서 이 첫 번째 모든 로우 디멘전을 따지되 이제 첫 번째 컬럼을 이제 쏙 빼낸 거예요. 요 k가 요 x라는 벡터. 그래서 그 벡터를 중심으로 이거 방향성분을 구하도록 하는 vk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노멀라이즈 된 벡터가 주어졌으면 그게 바로 이 v 아까 얘기했던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여기다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컬럼들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k가 1이니까 1부터 마지막 m까지, 또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홀 매트릭스 A, 전체 매트릭스 A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이제 여기가 V가 있고 여기가 V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이건 이제 트랜스포즈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여기 A에 하나, 둘, 세 개 컬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V 트랜스포즈를 먼저 곱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일단 이너 프로덕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이제 그 각각 뭐 컬럼별로의 그 스칼라 값들을 요 VK에 이제 상수배를 각각 해주면, 네, 그게 이제 A의 매트릭스에서 이 첫 번째 컬럼에다가 뭐 요거랑 요거 곱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스케일러 멀티플하고 거기다 2를 곱하고 그거를 빼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 오리지널 첫 번째 컬럼에서 빼주고 뭐 이거죠.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가 2일 때를 한번 보죠. 2일 때를 보면 k가 2가 되면, 자, 여기가 k가 2가 되니까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a를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을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였던 요게 우리가 a였으면 요 a를 그대로, 그러니까 요 결과 한 줄이 어퍼 트라이앵글러화된 그 매트릭스를 우리 a로 오버라이트를 해두는 거예요. 그죠? 그 오버라이트가 이제 여기서 수도 코드에서 지금 요게 일어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오버라이트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엔 그런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번에는 이제 첫 줄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0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 땡땡 m 그리고 2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네,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신경 안 쓰고 요만큼의 벡터가 A의 2 땡땡 M, 2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차원 줄어든 벡터죠. 네, 그래서 그 벡터를 X로 이렇게 꺼내갖고 그 벡터를 가지고 리플렉터,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그 다음엔 우리가 오버라이트 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아까는 1부터 M까지, 1부터 M까지,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모든 매트릭스를 다 이제 뭔가 오버라이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K가 2가 되니까 2부터 끝나는 M까지, 2부터 N까지,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만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 요만큼. 그렇죠? 이게 이제 2부터 M까지, 2부터 N까지의 서브 매트릭스죠. 그래서 그 각각의 컬럼들을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하면, 그 해당 부분에서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아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로 이제 인베드를 시켜갖고 이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를 뭔가 계산을 한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윗부분은 어차피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우리는 계산에 제외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0이니까 이 부분도 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에서도 제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요 실질적인 요만큼의 이제 F,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리플렉션을 시켜갖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 코드가 이제 얻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수도 코드에서 이거를 끝까지 다 돌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A가 계속 오버라이트 되면서 뭐가 얻어지냐면 우리 R이 얻어져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R이 얻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Q가 어딨냐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Q에 대한 베리어블이 아예 없죠, 지금. 그래서 이게 Q가 좀 이 하우스홀더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라이즈를 해주긴 하되, 실제로 그거 과정에서 우리가 곱해주는 그 올소고너 매트릭스 Q는 구해주지 않아요. 이 디폴트 이 알고리즘에서. 그리고 그 Q를 실제로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이거 있잖아요. 2 빼기 F, 그러니까 2의 VV 트랜스포즈,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고 난 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Q1이 됐고, 그 다음엔 아까 또 Q2는 아까 이렇게 뭔가 인베드한 거를 가지고 또 Q2를 얻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처럼 우리가 Q1, Q2,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Q를 생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해갖고 A와 곱해갖고 바로 R만 만들어줬지, 이 Q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한 후, 즉 아우터 프로덕트가 필요로 하는 저 Q1, Q2, Q3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Q가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이 Q1, Q2, Q3를 다 얻은 다음에 실제로 저 Q1, Q2, Q3를 또 저렇게 지금 저 순서대로 이제 곱하면 우리 이제 Q를 또 얻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Q가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또 그 QR 디컴포지션을 써서 이제 우리가 그냥 QR을 구하시오 해갖고 QR의 답을 우리가 Q는 Q대로 R은 R대로 써야 되는 이런 태스크가 있기보다는, 이제 QR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리니어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용도로 뭔가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는 이제 Q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이 Q를 어떻게 좀 또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블럼에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또 이야기를 하되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이어서 할게요. 근데 좀 오늘 내가 좀 뭐 약간 양해를 구할게. 오늘 좀 수업을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야 돼서 아마 내가 한 12시 한 30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가서 이제 한 5분 정도 쉬어갖고 쉬고 이제 11시 56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리스트 스퀘어를 푼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ax-b 이거의 이제 놈이 이제 미니마이즈 되는 이런 프로블럼을 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난번에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a에 대해서 이제 QR 팩토라이제이션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a의 이제 QR 팩토라이제이션이 뭔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자, 이 ax-b 라는 어떤 에러 벡터가 있어요. 그럼 그 에러 벡터에 지금 길이가 있죠. 길이를 구하는, 그리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길이는 어떤 이 벡터에다가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곱해도 우리는 그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ax-b에 다시 여기다가 어떤 q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어떤 올소고널 매트릭스,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스퀘어 매트릭스 q 트랜스포즈를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q도 올소고널이면 뭐 q 트랜스포즈도 올소고널인 거고,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있는 ax-b나 요 q 트랜스포즈를 이거를 곱해갖고 이제 뭔가 회전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좌표계만 새롭게 바꾸되, 그 좌표계는 역시 또 각각 베이시스가 길이가 1이고 서로 수직인 어떤 그런 좌표계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런 거 지금 이 문제는 동일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길이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A가 만약에 QR 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QR X 마이너스 Q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려면 지금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로 없어지고 결국은 RX 마이너스 Q 트랜스포즈 B, 지금 이러한 문제랑 이제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이 레벨에서는 AX-B라는 어떤 좀 복잡하게 생겨 있고 그렇지만 저 에러 벡터에다가 우리는 이 에러 벡터가 가지는 차원에 해당하는 그 차원에서의 이제 회전 이동 같은 거를 담당을 해주는 이제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제 왼쪽에 곱하는 거죠. 근데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A가 QR 디컴포지션이 됐을 때 이 Q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 해당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하면, Q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는 이제 A 대신에 QR을 집어넣는다면 Q 트랜스포즈 Q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런 꼴이 우리가 얻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를 푸는 거는 원래 있었던 ax-b를 푸는 것보다 이제 굉장히 간단해져요, 문제가. 왜 그러냐? 자, RX에서 이제 R은 기본적으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5x3 매트릭스에서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여기만 난제로고 나머진 다 제로죠. 이게 이제 A를 QR을 해서, A가 5x3일 때 이제 QR을 해서 얻어지는 R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X를 곱해보면 X가 이렇게 3차원 벡터, 그리고 얘네 이 값들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갖고 우리는 요 어떤 R 곱하기 X와 그리고 주어진 Q 트랜스포즈 B, 이 Q 트랜스포즈 B는 원래 이제 B가 있었는데 B도 이제 역시 Q 트랜스포즈라는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적당히 회전을 한 형태의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벡터는 일단 당연히 이제 5차원에 있고 5차원에 있고 어떤 난제로 값들을 가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는 솔루션은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쉽게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의 에러 벡터가 예를 들면 여기가 3이고 예를 들면 1, 2, 3, 4, 5다 라고 하면 자 일단은 요 R 곱하기 X 그리고 얘가 하여튼 Q 트랜스포즈 B를 계산하고 나서 얻어진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해갖고 만들어지는 이 R 곱하기 X는 기본적으로 이제 R이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나오는 거는 네. 여기가 이제 다 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X가 뭐가 들어가든 0이에요. 그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니까 이거 뭐 다 채우면 0, 0, 0. 네. 그러면 이제 뭐 네 번째 엘리먼트는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먼트는 무조건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Q 트랜스포즈 B를 하고 나서 여기에 4와 5가 나왔어요. 그럼 이 4와 5는 하여튼 이 주어진 4와 5와의 값을 차이를 이렇게 줄이도록 그 x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건데 정작 네 번째, 다섯 번째 디멘전에 있는 값은 어떤 x가 뭐가 되든지 쟤는 0으로 고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노음을 구해보면 뭐 여기 편의상 제곱까지 한다면 첫 번째 디멘전에서 나타난 차이, 두 번째, 세 번째 디멘전에서 나타난 차이의 제곱의 합이랑 네 번째, 다섯 번째 디멘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해당하는 4제곱 플러스 5제곱 이거는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에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RX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만들면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에러의 로어 바운드를 기본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4와 5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디멘전에서는 차이에 어쨌건 제곱이 되니까 4제곱, 5제곱에 뭔가 더해질 뿐이지 4제곱 플러스 5제곱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의 관점에서 혹은 이 에러 벡터의 관점에서 이 에러 벡터의 노음의 최소값은 4제곱 플러스 5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여튼 최소값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디멘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1, 2, 3이다. 그럼 요 값들은 우리가 대략 이렇게 얼마만큼 우리가 쟤네들을 완벽하게 그러면 맞출 수가 있느냐, 피팅을 시켜갖고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느냐를 보면 네 이건 뭐 그냥 뭐 우리가 어떤 LU 팩토라이제이션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 해갖고 뭔가 이제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만든 후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뭐 이런 경우처럼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 3, 마이너스 1, 5, 5, 4, 뭐 6이다라고 하면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고 x1, x2, x3가 있어요. 그럼 하여튼 네 번째, 다섯 번째 디멘전은 깨끗이 포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3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제 가장 변수가 이제 적은 수의 변수가 인발브 되는 가장 밑에 있는 이퀘이션부터 푸는 거죠. 그러면 x3가 뭐냐? 2분의 1이죠. 6분의 3. 그죠?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우리가 피팅 시킬 수 있어요. 3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요 자리 그러니까 5와 4 그러니까 요게 이제 4와 곱해지죠. 요 이 두 번째 로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2가 되는데 그러면 x2는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도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피팅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0 곱하기 여기에는 2분의 1 곱하기 하면 x1도 이렇게 저거를 이제 여기가 1이 되도록 결국은 이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아까는 오버디터민드 시스템이었지만 즉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5개고 미지수는 3개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정식은 우리가 애초에 그 방정식에 인발브되는 x1, x2, x3의 코에피션트가 아예 0으로 되어서 주어진 b를 전혀 맞출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되니까 그거는 그냥 따로 빼놨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솔루션이 이제 유니크하게 딱 결정이 되고 우리는 완벽하게 그 주어진 b를 이제 피팅 아니면 b를 다 이퀘이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제 3개의 방정식과 3개의
미지수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방정식을 풀기에 아주 편리하게 혹은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그 백 서브스티튜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 아주 쉽게 이제 방정식의 솔루션. 즉 이 솔루션이 뭐냐? 바로 애초에 이 리스퀘어 요거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멀 이퀘이션을 푸는 거. 요게 이제 한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하여튼 이 A가 이 A에 대한 QR 디컴포지션을 줘요. 그러면 그 QR 디컴포지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퀄벌런트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로 바꿈으로써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4제곱과 5제곱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치브할 수 있느냐, 이 에러를 실제로 어치브할 수 있느냐? 답은 이제 yes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피팅을 시킬 수 있는, 혹은 에러를 완벽하게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 이제 lowest possible error이고, 그 이제 에러를 달성하는 어떤 솔루션이 결국은 뭐 RX 이퀄 뭐 QT B 그거의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QR을 이제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리스트 스퀘어를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그게 우리의 리니어 리그레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이렇게 누군가 이제 QR을 풀어서 줬다면 아주 편리하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바로 이 클로즈드 폼 솔루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하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그냥 한 방에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하여튼 R 인버스의 뭐 QTB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이제 하우스홀더 QR로 이제 돌아와서 아까 내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Q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않아도 되는 상황이 또 뭐 꽤나 자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있어요. AX-B. 그래서 이거를 뭔가 QR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 이렇게 바뀌어진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R이 필요하죠. R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QTB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QT가 독립적으로 필요할 일이 없고, 대신 뭐가 필요하냐? A를 뭔가 이제 R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이 R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QT 곱하기 B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Q만 따로 혹은 QT만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곱하기 B만 하는 그런 매트릭스, 그런 형태의 아웃풋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A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Q1, Q2 뭐 이렇게 쭈루룩 해갖고 이렇게 R을 얻어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우리의 어떤 Q 인버스이자 Q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Q를 곱함으로써 우리는 QQ 트랜스포즈를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얻어내 갖고 A를 얻고,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QR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했었던 뭐 네, 여기서 있었던 요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인 요 행렬들의 이제 역행렬들을 하나씩 곱해주는 과정. 네. 그럼 결국 뭐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Q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Q 트랜스포즈는 뭐냐? 바로 요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A에 적용하는 Q1 먼저, Q2 다음에, Q3 다음에 이 순서대로 쪼로로 곱하는 것이 결국은 저 전체가 우리의 Q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Q 트랜스포즈 B 혹은 이게 그냥 Q 인버스 B인 셈인데, 그죠? 왜냐면 올소원화 매트릭스의 뭐 역행렬이 트랜스포즈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저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엔 그 B라는 컬럼을 우리가 하나를 어그멘트를 해갖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갖고 이제 로우 리덕션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A라는 지금 5x3짜리의 매트릭스가 뭔가 있을 때, 요런 이제 뭐 A는 뭐 이런
5바이 3짜리의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에 곱하기 x 마이너스 b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의 도움을. 우리가 여기 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b가. 그러면 이제 하우스홀더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q1, q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바로 이 b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q1, q2 이렇게 이제 계속 곱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A라는 매트릭스가 A1, A2, A3라는 이 세 개의 컬럼, 이 세 개의 컬럼들을 각각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그거를 저기 올소고널라이즈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해야 됐었다면, 이 B가 마치 하나 더 여기에 붙는 거죠. 근데 쟤는 올소고널라이즈를, 그러니까 쟤는 어퍼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얘는 A4는 Q1에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A1을 위해서 A1을 리플렉트 하느라고 생성한 그 Q1. 그리고 그 Q1과 A를 곱할 때는 아까도 봤듯이 Q1을 명시적으로 아우터 프로덕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Q1이 이제 그 아우터 프로덕트 있을 때 거기다 곱해지는 A 벡터, 먼저 이 두 개를 곱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을 요 B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T 곱하기 B가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3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컬럼 B가 있어서 얘한테도 A 매트릭스에다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이 Q1, Q2, Q2 이런 애들을 그냥 차근차근 이제 적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B의 차례가 되면 걔를 어퍼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사실 이게 요 자리에 하나 더 요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사실.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혹은 리스트 스퀘어를 풀 때 이제 A와 B가 주어졌을 땐 A를 이제 하우스홀더로 하되 이제 B만 저기서 이제 계속 그 같은 연산만 이제 붙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또 똑같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Q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뭔가를 할 수가 네. 어떤 주어진 벡터나 매트릭스가 따로 있을 때 거기다 계속 곱해주기만 하면, 또 이 이너 프로덕트 먼저 하는 이 트릭만 쓰면 계산도 간편하게 계속 유지를 해갈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엔 또 이외에 어떤 우리가 Q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Q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Q를 곱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아까 봤듯이 이제 Q 트랜스포즈와 이제 Q 간의 차이는 아까 딱 어떤 차이만 있었냐면, 이게 어차피 다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Q 트랜스포즈이자 오리지널 Q의 역행렬은 그냥 Q3, 2, 1 이 순서였고, 근데 적용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누군가 인풋에 적용할 때는 1, 2, 3 순서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이게 역행렬이고 그거의 원래 행렬은 단지 그냥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트랜스포즈 할 필요가 없죠. 시메트릭 하니까. 근데 이제 순서만 그냥 1, 2,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볼 때 1, 2, 3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3, 2, 1 순서대로 적용하면 그게 곧 우리의 네. 그 오리지널 Q를 어딘가 주어진 어떤 벡터나 이제 행렬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쓰면은 또 그것도 또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요 for 의 요 순서만 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의의 벡터 x가 있을 때 요거를 얻어내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임의의 벡터 x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등장을 하는 거냐. 사실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보면 어떤 용도로 또 이 트릭이 사용되냐면, 이제 Q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Q를 명시적으로 진짜 크다란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Q를 얻는 방식이 이제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 Q를 가지고 그냥 아까 그 아우터 프로덕트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1, Q2, Q3를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바꿔갖고 계속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종 Q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하여튼 Q를 얻어내려면 이제 Q1, Q2, Q3 뭐 이런 식의 순서였죠 아까. 근데 이것도 나름의 아우터 프로덕트 이거였고, 이 Q2도 나름대로 여기 한 줄이 I고 여기가 이제 F인 요런, 그리고 Q3도 또 한 줄 더 밀어서 여기가 I고 여기가 F고, 뭐 F2, F3라고 하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걸 다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봤을 때 이게 예를 들면 n by n 디멘전이다. n by n 이러면 이제 이게 3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곱셈은 뭐 당연히 3개까지 나오니까 곱셈은 3-1 두 번 하면 되죠. 두 번 하면 되는데, 한 번에 곱셈당 몇 번의 연산이 들어가느냐, 뭐 여기서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뭐 어쨌건 사이즈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n by n 곱하기 n by n, 이 행렬의 곱에서의 아까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n by n by k일 때 mnk였어요. 그 세 개가 다 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n by n이라는 이 스퀘어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 개 매트릭스의 같은 정사 행렬 두 개를 곱할 때는 결국 mnk가 지금 다 모두 다 n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의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큐빅 컴플렉시티를 가져요. 그러니까 n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3승이 총 2번의 이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좀 뭐 트리비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Q1, Q2, Q3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I라는 매트릭스를 곱한거나 뭐 그냥 Q1, Q2, Q3나 똑같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줌으로써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0, 0, 0, 0, 0, 1, 0, 0, 그죠? 0, 0, 1, 0, 0, 0 이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의 x1, x2 혹은 이게 e1, e2, e3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요 벡터들에다가 요 이제 x1이라는 벡터에다가 바로 q3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q3를 곱한다는 말은 이제 여기 q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 f3, 그러니까 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f3와만 곱해갖고 그 부분을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엔 또 근데 이 F3를 저 어떤 한 줄짜리 벡터랑 곱할 때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러니까 아우터 프로덕트를 씀으로써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계산상에 이제 트릭을 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이 크다란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떤 벡터와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쨌건 아까 봤었던 I 빼기 2의 VV 트랜스포즈니까 이 V 트랜스포즈와 요 X1을 먼저 곱하고,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곱하는 게 아니라 V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그 해당 첫 번째 엘리먼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죠. 뭐 하여튼 그 상수 값을 얻게 되고, 그거를 이제 V에 이제 뭐 곱해줘 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리지널 요 부분에서 이제 뭐 하여튼 빼주는 거죠. 이건 뭐 여기 뒷부분은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는 그냥 대략적으로 하이 레벨에서만 설명하면, 지금 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명시적으로 곱하고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각각의 컬럼 벡터를 실제로 저기에 아우터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대신 저 Q3, Q2, Q1을 순차적으로 곱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저 아우터 프로덕트의 명시적인 어떤 명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아우터 프로덕트로 형성된 n by n 매트릭스 간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좀 회피를 함으로써 좀 계산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뭐 그런 트릭으로 이 Q 자체를 또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우스홀더에서의 이제 Q까지도 또 명시적으로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질문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우스홀더의 그 계산량, 그 지금 뭐 약간은 뭐 매트릭스 컴퓨터 그 계산할 때 이제 뭐 아까 뭐 몇 번의 멀티플리케이션과 덧셈과 이제 곱셈 뭐 이런 거 숫자를 횟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뭐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그 계산인데, 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일단 우리 수업 때는 스킵을 하고 뭐 좀 숙제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좀 그 숙제로 내줄지 한번 좀 내가 생각을 해보되,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혹은 이제 세 번째 QR 디컴포지션의 방법을 또 배워볼게요. 이거는 뭐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기븐스 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기븐스 로테이션은, 그러니까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반사라는 역할을 하는 올소거널 매트릭스를 썼죠. 역시 기븐스 로테이션을 통한 방법도 큰 틀에서는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올소거널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트라이앵귤러라이즈 하는 거예요. 즉 올소거널 트라이앵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요 프레임워크, 큰 틀에서 요 과정은 이제 동일해요. 그러면 아까 하우스홀더 리플렉터는 우리가 반사 역할을 해주는 올소거널 매트릭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곱해주는 매트릭스로 사용을 해서 A를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쓰는 매트릭스 올소거널 매트릭스, 올소거널 자격을 가지는 매트릭스를 뭘 쓰냐면 회전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반사가 있고 또 회전이라는 매트릭스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이 디멘전, 그러니까 3차원 공간 혹은 그 이상에서의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의 회전은 사실 이 각도가 이제 여러 개의 각도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딱 2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을 해주는 매트릭스인 이 코사인, 사인, 코사인 하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그래서 이제 세타만큼의 각도로 돌린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x2 이 회전이라고 우리가 배운 이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소고널 매트릭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R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면 여기다가 다시 그거를 곱해보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그러면은 뭐 코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두 개가 이제 곱해지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2도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나오고, 그 크로스 텀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코사인 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요. 0이 돼요. 그리고 이제 2,1 자리의 엘리먼트도 이제 0이 되어서 최소한 이 2x2 매트릭스는 이제 최소한 이 매트릭스는 올소고널 매트릭스, 즉 트랜스포즈가 곧 역행렬인 혹은 트랜스포즈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차원의 이제 그 2차원상에서 이 회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 아까도 어떤 3바이사를 우리가 5,0으로 만든다 혹은 마이너스 5,0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걸 아까는 반사를 통해서 했었죠. 근데 이번엔 요거를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즉 아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여기가 뭐 3,4가 있어요. 요 벡터. 요 벡터를 이제 회전을 통해서 x축만 난제로고 나머지 축은 다 0인, 여기 나머지 축이 이제 2차원이니까 나머지 축은 y축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하는 요 매트릭스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리플렉터든 안녕하세요. 시설비직원인데 수업이 언제 정도? 한 5분 정도 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보면 올소고널 매트릭스, 그게 회전이든 뭐 반사든 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그 벡터가 가지는 길이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었던 그냥 이거예요. 근데 아까와의 차이는, 아까는 arbitrary high dimensional 벡터를 우리가 가정했다면 여기는 무조건 2차원만 해요. 우리가 적용하는 그 회전은 무조건 2차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차원에서는 뭐 요런 이제 해당하는 노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렇게 되려면 사실 요 어떤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되는 거죠. 네가티브 세타만큼으로 얘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던 각도를 그만큼 각도를 네가티브,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이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바로 여기가 x, 여기가 y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거고, 그러니까 사인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예요. 그렇죠?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여기가 이제 y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세타인 거고, 그게 마이너스 세타일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우함수 2분 펑션 y축의 대칭,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인 세타는 기함수, 즉 이제 원점 대칭, 즉 이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타를 마이너스로 돌린다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실제 그래요. 이게 코사인이죠. 그다음에 이게 사인이죠. 사인에서는 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되는 거고, 코사인 값은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 위에 있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게 곧 마이너스 세타만큼으로 돌려갖고 얘를 그러니까 x축으로 회전을 통해서 턱 붙이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뭐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임베딩, 그러니까 뭔가 그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를 뭔가 좀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우리 2차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이 홀 컬럼을 가지고 탁 이렇게 이 컬럼을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대칭을 시켜갖고 x축에 탁 붙여버렸잖아요. 이 4차원짜리 벡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2차원만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 두 개만 2차원으로 보고 이 두 개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만 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 어떻게 되냐, 그거가 아까의 그 파티션드 된 매트릭스에서처럼 I 0 0 여기에 C S S C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인 거니까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는 실제로 I2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위에 거는 안 건드리게 되죠. 아까처럼 이 아래는 요 2디멘전al 요 벡터들을 우리가 요 CSS CS 마이너스 SC를 가지고 회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회전시키면은 얘를 이렇게 턱 붙이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회전이 되겠죠. 그럼 어쨌건 여기에 우리는 0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다시 이제 I1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요 블락 다이아고널에서 요 가운데 또막에 해당하는 요 2x2 매트릭스를 이거를 CSSC를 하되, 그거는 이제 요 두 개 매트릭스를 가지고 요 두 디멘전 벡터를 가지고 요 자리가 이제 뭔가가 되고 요게 이제 0이 되도록 요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임베딩, 그러니까 큰 5x5에서 4x4, 3x3 이런 식의 이제 리플렉터를 점점 작은 디멘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디멘전 딱 두 개만 잡아가지고 걔네들만 회전을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었고 요 두 개 회전하면 딱 여기만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가 0, 또 이 위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여튼 두 디멘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여기 0이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개를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컬럼이 지금 4차원이다. 그럼 세 개의 0을 인트로듀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의 서로 다른 회전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기본스 QR을 지금 이 마지막 슬라이드긴 한데 조금 몇 분 정도, 한 5분 정도 다음 시간에 조금 복습 겸 해갖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업을 좀 그래도 또 한 40-50분 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집에서 볼 수 있는, 요 다음에 우리가 좀 다음 주제로서 배우게 되는 LU 팩토라이제이션 with pivoting이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또 예전 내가 이게 강의 동영상을 그 링크를 좀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까지 좀 공부를 해서 복습이 아니라 그렇게 좀 컴펜세이트를 좀 해갖고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진도를 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수고들 했어요. 네.